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은 18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8절의 부가징수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각종 과표, 세율 등에 관한 얘기를 배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세금을 어떤 식으로 징수할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앞전에 배웠듯이 취등록세는 신고납부 조세고 양도세도 신고납부 조세입니다. 그런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통징수, 즉 뭐가 나온다? 고지서가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럼 재산세는 부과할 때 기준일이 있습니다. 항상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일 그러죠? 과세 기준일 매질 매년 6월 1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8절에 1번 과세 기준에서 매년 6월 1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세금을 내려면 얘가 지금 납부 방법이 보통징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징수 그랬습니다. 보통징수. 그러면 얘는 고지서가 나온다는 거죠. 이 세금 계산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과세권자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세권자가. 즉 해당 시군구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보내준다는 얘기죠. 자, 근데 해당 시군구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안 알려주고 자기만 혼자 알고 있다가 날짜 딱 지나니까 뭐라 그래요? 야, 김모 씨 지난번에 재산세 20만 원 나왔는데 안 냈네? 한번 죽어볼려? 가상금 한번 내볼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 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 고지한다 그래요. 고지. 자, 이번에는 해가 바뀌었습니다. 재산세가 났습니다. 어떻게 한다? 이제 재산세 볼 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 무슨 시 납세 의무자의 방, 재산세 납세 의무자의 방 이래가지고 밴드 만들어가지고 그 밴드에다가 김모 씨 20만 원, 이모 씨 1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고지한 다음 밑에가 됐냐? 이런 식으로 고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밴드 안 되고 카톡 안 되고 문자 안 되고 뭘로 해야 돼?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서면. 그래서 뭐가 나와? 서면으로 한다. 그래서 이름이 고지서입니다. 고지서. 자, 그러면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번엔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 고지서를 딱 받고 나서 뜯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내일까지 안 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왜? 납기가 7월 31일까지 내야 되는데 납부 기한이 근데 7월 30일에 고지서가 와가지고 내일까지 안 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써 있으면 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는 미리 보내야 된다. 그죠? 근데 미리 보내는데 또 너무 빨리 보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보내도 안 됩니다. 너무 빨리 보내면 또 어디 잘 뒀다가 너무 잘 둬서 자기도 어디다 뒀나 모를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얘가 일정 기간 안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날짜는 이렇게 기억하시라 했죠? 재산세는 우리가 걔네들한테 뭘 보내고 신청하는 건 10일 안에 하고 걔네들이 우리한테 뭘 보내고 통지하는 것들은 5일이다. 그럼 고지서는 걔네가 보내죠? 그러니까 몇 일 전까지 발부해야 된다? 그렇죠. 5일 전. 그래서 이 고지서는 5일 전까지 발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전에 보내야 물 넣고 산 넣고 받아 넣는 우리 집까지 오는데 2박 3일 그리고 받아놨다가 내일이나 모레부터 내면 되겠네. 이게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지서가 날라오면 돈을 내면 됩니다. 자, 납기는 토지는 몇 월 달이냐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건축물, 선박, 항공기. 그죠? 얘는 언제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빠졌죠? 뭐가 빠졌다? 그렇죠? 주택이 빠졌죠? 주택. 자, 주택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주택은 통닭만, 양념만, 프라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반반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택은 반씩 냅니다. 2분의 1은 9월 달에 내고 2분의 1은 7월 달에 냅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7월 달이나 매년 9월 되면 그 재산세 내는 달이 되면 막 온 전국에 프랜카드가 붙습니다. 세금 내라고. 그럼 7월 달은 건축물분 해놓고 그다음에 주택 2분의 1 아니면 1기분 주택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놓죠. 자, 주택은 2분의 1씩 냅니다. 반씩 나눠낸다. 왜 그런다겠어요? 다른 부동산 등은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따로 과세하는데 주택은 항상 토지 건물을 합해서 한꺼번에 과세한다 했죠.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너는 뭐 한다? 다른 데들처럼 토지 건축물을 따로 과세 못하니까 너는 그 세금 자체를 반씩 나눠내라. 그래서 2분의 1씩 나눠냅니다. 자, 이때 그러면 2번 낸다는 얘기죠. 그럼 고지서가 2번 나간다는 얘기고 일거리도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뭐가 있다? 야,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일정 금액, 짜잘한 금액은 한꺼번에 부가징수하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짜잘한 금액이 얼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원래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개정됐죠? 자, 원래는 10만 원 이하면, 그죠? 얘는 1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 규정이 얼마로 바뀌었다?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만 원. 자, 그러니까 여기에 주택은 얼마요? 20만 원 이하면 뭘 수 있다?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2분의 1씩 안 내보내고. 자, 그러면 한꺼번에, 그러면 20만 원 이하로 나오면 2분의 1씩 안 하고 한꺼번에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7월 달과 9월 달 중 몇 월 달에 내보낸다? 세금은 항상 뭐라 했어요? 올림픽 정신. 그죠? 가능하면 뭐라고요? 더 빨리, 빨리, 많이, 더 빨리, 더 많이. 그럼 7월과 9월 중 몇 월 달? 그렇죠.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자, 조심할 거는 얘가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그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당 지자체에서 뭐 예를 들면 20만 원 이하로 나왔어요. 그럼 15만 원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 이거를 뭐 7만 5천 원, 7만 5천 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그러면 15만 원에서 한꺼번에 내보내도 된다는 얘기죠. 단 이 말은 그런 어떤 의미예요? 20만 원이 초과되면 절대로 한꺼번에 부과는 못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준은 2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즉 2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 만약 20만 원 초과되면 무조건 2분의 1씩 내보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개정상이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원래도 10만 원 이하 잘 나오는 얘기인데 20만 원 개정됐고요. 조심할 거는 과거의 시험에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이 숫자 이제 외웠을 거 아니에요. 숫자를.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토지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땡 틀린 거죠. 왜? 토지분 그럼 안 되는 거지. 얘네들은 원래 토지는 9월 달에 다 내고 건축물은 7월 달에 다 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2분의 1씩 나가기 때문에 얘네들이보다 걔네들만 뭘로? 그죠?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해서 180페이지 그 2번 납기라고 돼 있죠? 정기분 그래가지고 재산세 납기는 다한 것 같다 해가지고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그리고 주택은 해당 연도 부가징수세계 2분의 1은 7월 달, 2분의 1은 9월 달,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만 해당 연도 부가세액이 얼마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그 옆에는 뭐 국회 심의 중이라고 돼 있죠. 우리 교재는 그때 이제 그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심의 중 지워버리고 그 그대로 감시면 돼요. 2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만약 이럴 수 있잖아요. 7월 달에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거나 착오가 생겨서 부과가 안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부과를 못하고 해당 공무원이 8월 달에 발견했습니다. 8월 달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내 잘못이네. 내가 7월 달에 해야 되는데 내가 순전히 기체액소리가 나한테 있으니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년에 그럼 다시 천천히 함께 할 테니까 그때 내시라고 이럽니까? 어린 택돈소리죠. 그런 얘기 사진 않고 뭐요? 그 발견 즉시 바로바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해서 거기 박스 밑에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수시부과라고 돼 있죠? 수시부과. 자, 위 1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는 수시로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뭐 수시로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그래서 거기 그때 바로바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은 징수 방법이라고 돼 있죠. 그 양가로 1번은 징수 방법보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그랬죠. 그랬고 그다음에 2번에 고지서는 납기 개시 몇 일 전까지 발부해라. 그렇죠. 5일 전까지 발급해야 된다. 그죠? 항상 미리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에 보면 과세 방법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4번 있죠. 동그라미 4번. 그죠? 위 3에 따라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하며 그러니까 토지는 우리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토지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분리별도 종합으로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토지를 분리과세도 가지고 있고 별도도 가지고 있고 종합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땅이 굉장히 많은 거죠. 부자네. 그죠? 그러면 고지서가 어떻게 나간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 장에다가 분리 얼마
별도 얼마, 종합 얼마 이렇게 한 장에 내보낸다. 당연한 거죠. 이걸 따로 내보내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토지 아닌 것들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 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그럼 건축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건축물은 건축물이니까 한 장에다 다 같이 내보낼 수 있다. 해서 그것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소액징수 면제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총론 파트에서 했던 거죠. 소액징수 면제. 얘는 뭐라 하겠어요? 소액은 징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얘는 왜 그런다고요? 징세비를 절감하겠다. 징세비 절감차 안에서 하는 겁니다. 징세비 절감. 그러니까 순진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한테 세금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세금을 덜 걷겠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소액은 얼마냐면 2,000원 미만입니다. 2,000원 미만. 네? 그러니까 징세비라는 것은 세금을 징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징수 방법이 두 개를 배우는데 하나는 신고납부를 배우고 하나는 보통징수를 배웁니다. 그러면 그 두 개 중에서 과세권자가 세금을 거둘 때 우리한테 걷어갈 때 걔네들이 비용이 발생하는 징수 방법이 신고납부 방식이겠습니까? 보통징수 방식이겠습니까? 당연히 보통징수죠. 왜? 신고납부 우리가 가서 지네가 돈 들어가게 뭐 있어요. 그냥 고지서 이렇게 있어 우리가 가서 직접 신고하고 내가 직접 가서 신고하고 돈 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징수는 과세권자가 자기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나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징수는 고지서 작성 원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소액징수 면제는 뭐 있어? 보통징수인 재산세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소액이 얼마라고요? 2,000원 미만이다. 그런 얘기 2,000원 미만. 그죠? 2,000원 미만이다. 이렇게 됐어요. 2,000원 미만.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이면 소액으로 봐서 징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얼마까지는, 그럼 얼마부터 부과한다는 얘기야? 얼마부터는? 그죠? 2,000원부터는, 그죠? 2,000원이면 뭐 한다? 징수한다. 그죠? 2,000원이면 징수한다. 그래야 됩니다. 네. 제가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계속 말씀드렸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상 이하 미만 초과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런 식의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은근히 툭툭 나온단 말이죠. 자, 이거는 지금 미만이 붙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얘는 포함하지 않고 이거보다 작은 금액인 1,999원까지는 소액으로 징수를 안 한다는 뜻이죠. 그럼 얼마부터 부과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고 외우고 가면 안 돼요. 왜? 아예 여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 이렇게 아예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때 시험 보러 가가지고 2,000원이면 징수한다라고 나왔는데 그때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써놓고 그 다음에 미만이니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러니까 2,000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때 가서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니까 미만이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시험을 보러 가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부지런히 풀어도 시간이 모질라. 그죠? 그리고 거기 가서 생각하면 생각이 잘 안 난다니까. 시험 보러 가면. 10월 27일 날 시험을 보는데요. 말씀드렸죠. 오늘이 그 10월 27일 기준으로 여러분이 정신이 가장 말짱한 날이라니까. 내일 가면 오늘보다 흐려지고 모레 가면 내일보다 흐려지고 그런다니까요. 그 말했죠. 시험 보는 당일날이 제일 정신이 없을 때라고. 생각 없이 가서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부라는 게 어쩌면 기계적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면 운전을 막 열심히 막 계속하면 습관적으로 운전하잖아요. 뭐 생각하지 않고 그죠? 그것처럼 문제를 운전하듯이 계속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습관적으로 운전하듯이 문제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풀어야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운전할 때 생각을 하고 운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무의식 중에 하죠. 왜? 몸에 뱄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문제를 최소한 압축해서 나올 만한 것도 집중해가지고 그걸 반복 연습해서 그렇게 하고 습관적으로 풀어야 실수를 덜 합니다. 그래야 시험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1월달 들어서 학원에 이제 강의를 하면 재수강생들이 이제 오십니다. 그러면 계속 가는 학원마다 이번 주 내내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학원마다 꼭 그런 분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1차 떨어지고 2차 붙었어요. 2차는 붙었는데 1차가 떨어진 거야. 몇 개? 하나, 두 개. 하나 차이 떨어지면 여러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민법개론이 하나가 모질란 거야. 그리고 2천원 남아 돌아.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항상 그 떨어지신 분 중에 1차 떨어진 분 중에 자기가 틀린 문제 중에서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데 실수해가지고 틀린 게 한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뭐 굳이 어려운 거 맞출 것도 없이 자기가 알았던 거 실수만 덜 했으면 다 합격을 했겠죠. 결과론이지만 근데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죠?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압축을 해가지고 본인들 시험에 출제될 경향이 높은 것들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전략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막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범위를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하게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서는. 그죠? 그러니까 자격증만 따면 되는 거죠. 60점은 좀 무리죠. 그러니까 좀 안전빵 있게 한 65에 70점 사이 간다 치면은 그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이 사소한 것들 잘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어떻게 해라?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나중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읽자마자 맞았다 틀렸다 판단을 해야지 그때 가서 그 기준을 갖다 적용시켜서 맞다 틀렸다를 구분하시면 안 된다. 그죠? 보시면 되고. 일단 5번에 그 신고 의무 및 과세 대상 등재라고 돼 있죠? 자, 이거 뭐냐면, 자, 1번 보세요. 신고.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안에 그 소재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 된다. 우리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우리 납세의무자 배울 때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기면 그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를 해줘야 된다 해서 신고요. 그 신고를 언제 하냐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안에 그죠? 10일 안에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납세의무자 배울 때 그죠? 그럼 이때 이 신고를 누가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신고 의무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나오죠. 자, 그럼 얘는 우리 교재 보면 181페이지에 기억, 거고 뒷장에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건 외울 필요 없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어요. 그죠? 근데 누구랑 누가 다르다는 거야? 실제 소유자와 공보상 소유자가 다르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실제 소유자한테 원래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세금이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문을 읽고 생각하면 되는 거 그냥 안 외워도.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밑에 비약분 보세요. 181페이지.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 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 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보상 소유자. 자, 우리가 재산세 배울 때 뭐라 하겠습니까?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이 사실 그죠? 소유권 매매 등이 돼서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됐는데 등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 소유자와 공보상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누가 납세 의무자다?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변동 사실을 과세권자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그 변동 사실을 신고를 해줘야 돼. 그럼 이때 신고를 누가 하느냐? 그 얘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고는 누가 하는 거야? 항상 아쉬운 놈이 하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 누구요? 신고 안 하면 지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안 해보면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건 저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신고한다. 그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지만 공보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를 신고를 안 해버리면 누가 세금을 내야 돼요? 공보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신고는 누가 해? 공보상 소유자 지가 가서 해야죠. 자, 그거고. 니은 먼저 보세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된 상속자. 또 이건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상속 납세 의무자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렇게 배웠죠. 상속이 됐는데 뭐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름은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라 했어요? 상속을 받아가지고 본인 앞으로 등기도 안 돼 있고 실제 소유자도 신고 안 했을 때 두 개 다 안 하면 얘가 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요. 등기를 하면 얘가 내고 등기는 안 했지만 실제 소유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되죠. 근데 여기서 등기가 안 됐는데 뭘 내버리면 실제 소유자 신고를 안 해버리면 세금을 누가 내야 돼요? 얘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대. 그러면 실제 소유자 신고를 누가 하겠어? 얘가 하겠죠. 얘가. 왜? 얘가 안 하면 신고까지 안 하면 얘가 세금을 내니까. 그러니까 누가 신고한다? 주된 상속자. 왜요? 안 하면 지가 내야 되니까. 딱 그런 개념이잖아요. 디귿번요.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보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보상 소유자. 자, 실제는 종종 선산 같은 건데 누구 앞으로 돼 있다? 명의가 종손인 개인 앞으로 돼 있다. 이거라 했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으면 공보상 소유자한테 나오겠죠. 근데 얘가 뭘 해버리면 실제 주인이 종중이라는 걸 실제 소유자 신고를 해버리면 종중한테 나가고 안 하면 누가네? 공보상 소유자가 되겠죠. 그럼 신고를 누가 하겠어요? 공보상 소유자가 하겠죠. 왜? 안 하면 지가 내야 되니까. 자, 리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이도 마찬가지죠. 납세의무자 할 때 우리가 갑이 얘한테 재산을 뭐 했어? 신탁을 했어.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했어요? 위탁자 그러고. 얘를 뭐라고 한다? 수탁자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실제 주인인데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 했어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하지만 명의는 얘 앞으로 돼 있어. 얘가 납세 의무자 맞지만 실제는 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뭐를 하는 거야? 신탁법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그죠? 얘가 실제 소유자가 얘라고 신고를 해주라는 얘기지. 안 하면 얘가 내니까. 그죠?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지 말고 그냥 그리고 막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언급이 되면 12일 안에 신고해야 된다. 언제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그럼 이때 누가 신고하느냐?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시라는 거지. 읽었을 때 신고를 안 하면 지가 내야 돼. 자기가 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안 해버리면 자기가 내야 되니까 신고를 누가 해? 자기가 하겠죠. 걔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얘는 굳이 이러면 얘, 이러면 얘, 이러면 얘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만약에 이 변동 사실을 10일 안에 신고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머릿속에 이건 있어야 됩니다. 가끔 시험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재산세는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기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이때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뭐 신고불성실 가산세 뭐 10%를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가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거 나왔다 그럼 무조건 틀립니다. 왜? 절대 없다겠죠. 재산세에서는 가산세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어떤 경우든 재산세는 뭐는 없다? 그렇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내가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과세권자가 즉 해당 시군구에서 자기들이 직접 실제 소유자 파악해서 본인들이 직접 조사해서 직권으로 등재합니다. 파악을 하는 거지. 파악해서 직권 조사해가지고 얘가 실제 소유자에서 과세 대상 장부상의 직권으로 뭐 기록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죠. 자,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182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신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신고가 없는 경우는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이 뭐 한다고요? 등재. 직권 등재. 그래서 그 밑에 2번에 양가로 2번에 나와 있잖아요.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한다라고 돼 있죠. 뭐 그렇게는 안 나오겠죠.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직권 등재와 등기는 완전 다른 얘기죠. 등재는 뭐예요? 등재는 그냥 장부상에 기록한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등기는 내 부동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직권으로 지네가 조사해서 등기를 넘긴다 그런 얘기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북한 김정은이나 가능한 얘기지. 우리나라는 대통령 아니 대통령 할아버지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직권 등기는 안 되는 거죠. 직권 등재만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82페이지 6번의 세부담 상한을 보겠습니다. 세부담 상한. 이번 주 눈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사시는 데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지금 3일 연장 화수목금 화수목 3일 연장 눈이 왔는데 한 번 올 때마다 뭐 발목 한 이 정도 빠질 이 정도입니다.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나가야 되는 차로 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워낙 많이 와가지고 길 다 막 미끄러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주도도 뭐 지금 폭설 때문에 지금 그죠? 다 막 지금 고립돼가지고 난리죠. 그죠? 제주도도 오고 막 부산도 오고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그죠? 눈 진짜 너무 싫습니다. 그죠? 눈이 어렸을 때 눈 오면 좋은 거지. 그죠? 남자들은 군대 딱 갔다 오면 그때부터 눈 싫어합니다. 전방 갔다 오면. 그 얘기 들었죠? 남자들은 하늘에서 눈이면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려와요. 막 쓰레기가 내려요. 막 그러죠. 맨날 치우려면 죽으니까.
저도 생각하면 그때 이후로 눈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지저분하고 막 그거 눈 누구면 구적거리고 장난 아닙니다. 그죠?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지금. 그죠? 건강 관리 잘해야 됩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학원에도 보면은 감기 걸리셔가지고 막 그런 분 되게 많거든요. 독감 같은 거 걸려가지고. 요새 백신 맞아도 안 낫는데요. 그죠?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작년에 독감 백신을 맞았거든요. 올 겨울에. 태어나 처음으로. 저희 조카가 이제 간호사인데, 삼촌 이제 나이 생각해도 맞아야 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처음 맞았거든요. 맞았더니 뭐라 하냐면, 뉴스에도 뭐라고 하나요? 백신 맞아도 감기, 독감 걸린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어이가 없는 거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따뜻한 말 많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마스크 잘 하고 계시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죠. 자, 182페이지 6번에 세부담 상한이라고 돼 있어요. 세부담 상한. 자, 이런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이게 뭐겠어요? 세금이죠. 무슨 세금을 얘기해요? 재산세를, 그죠? 재산세를 부담, 낼 때, 뭔다? 한도를 둔다. 한도. 위로, 아래로. 상한이니까 위로. 그죠?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는데 한도를 법으로 정해놓고 그 한도를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세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걸 세부담 상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도 낸 세금보다 올해 갑자기 세금이 많이 나오면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한을 하는 거죠. 한도를. 그리고 이거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내. 이렇게 정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세부담 상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세부담 상한 비율이 얼마냐면 100분의 150입니다. 무슨 얘기야? 전년도 낸 금액의 1.5배가 올해 낼 돈의 한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재산세가 100만 원 나왔는데, 자, 올해 2018년도에 200만 원 나왔다. 그죠? 자, 그럼 한도가 어떻게 된다? 그죠? 요거 전년도 낸 거 있죠? 100만 원. 이거에 얼마? 100분의 150. 그죠? 이런 거죠. 이 금액이 올해 낼 돈의 한도 금액이다. 자, 그럼 100만 원은 100분의 150 얼마예요? 여기서 계산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150만 원. 그죠? 자, 그럼 150이 뭐란 얘기예요? 올해 200 나왔죠? 그럼 이 200만 원 중에서 얘가 법정으로 한도가 얼마라는 거야? 15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50만 원을 넘어가면 더 이상 내지 말고 얼마까지만 내라는 거야? 150까지만 내라는 얘기죠? 그럼 결론 얘는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150만 원. 그럼 200이 나왔지만 더 이상 내지 않고 150만 원만 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도를 정해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자기들이 알아서 계산해서 나옵니다. 계산해서. 그죠? 왜? 이게 프로그램이 컴퓨터로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건 이제 배우니까 옛날에 제가 뭐 학원에서 강의하시는데 어떤 분이 재산세 고지서를 한 3년째를 갖고 오셨어요. 갖고 와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재산세가 이렇게 나왔는데 금액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보고 싶다고 왔는데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가 재산세가 더 나왔는데 작년하고 이제 쉽게 하면 과표가 똑같은 거예요. 작년도도 과세 표준이 얼마고 올해도 과표가 똑같은데 그럼 세금이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 세금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모님이 그걸 딱 보고 아니 이거 봐라. 작년에도 과표가 1억이고 올해도 1억이면 세금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왜 올해 세금이 많이 나왔니? 그러니까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막 뭐라 그래요. 이 학원 다녀가지고 지금 학원을 다니고 그 세법을 배운다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얼마나 막 자기를 구박하더니 짜증나가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갖고 오셨어요. 근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전년도 1억이 나왔어요. 과표가 1억이요. 그죠? 올해도 1억이에요. 자, 근데 왜 세금이 달라질 수 있냐면 자, 그 전년도에 세금이 100이 나왔어. 그죠? 자, 올해 세금 계산했더니 세부담 상한을 정할 거 아니에요. 한도를. 그죠? 원래는 얘가 200을 내야 돼요. 원래는 200만 원을. 그죠? 근데 전년도가 100이었으니까 100분의 150에서 얘 때 얼마 낸 거야? 150만 원만 낸 거죠. 실제로 원래 세금 얼마야? 200만 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0을 냈어요. 자, 올해 과표가 똑같이 1억이에요. 그죠? 자, 그럼 올해는 얼마 내느냐, 이게 올해는. 자, 지금도 200이에요. 그죠? 근데 이때는 얼마 내요? 이때는 전년도 금액이 150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1.5배를 해야 되잖아. 그럼 한도가 225만 원이잖아요. 근데 얼마 나왔어? 200. 근데 200을 다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볼 때 작년도 과표도 1억이고 올해도 1억인데 왜 작년은 150 냈는데 왜 올해는 200 내느냐 이 얘기지. 원래 200을 내야 되는 거야. 실제 세금은. 근데 이때는 왜 200을 안 냈어요? 그 전년도에 100만 원을 냈기 때문에 한도를 정한 거죠. 100분의 150에서 150만 원만 낸 거예요. 그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리고 올해는
여전히 200이잖아요. 근데 전년도 금액이 100분의 150만 원이니까 거기다 1.5배 하니까 한도가 225만 원인 거지. 근데 얼마 나왔어? 200이 나왔으니까 200을 다 내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과표가 똑같은데 어떻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그런다? 세부담 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똑같은 얘기잖아요. 얘가 지금 전년도 100 나오고 200 나왔는데 한도에서 150 냈죠. 그럼 내년도 한도 금액은 어떻게 해요? 내년도 한도 금액은 150만 원 냈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150의 1.5배가 다음 연도 세부담 상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 그걸 뭐라고 한다? 세부담 상한 그런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뭐? 주택의 경우는 예입니다. 주택. 자, 일단 주택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록이면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세금은 국가 지자체는 국민한테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뜯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나마 혜택을 주는 게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은 은행으로 따지면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거죠. 왜? 주택은 우리 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이 다른데 얘는요. 공시가격으로 3억 이하. 주택은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그 다음에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면 한도가 100분의 105고, 100분의 105, 110, 130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 나왔는데도 한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주택은 뭐에 따라? 그 공시가격에 따라 다른다.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인 경우 세부담 상한은 얼마입니까? 이게 나오죠. 뭐라고요?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인 경우 세부담 상한은 얼마다? 그럼 3억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거 이제 또 어떻게 돼? 그럼 얼마예요? 딱 3억이면. 이상 이하 미만 추가니까 그죠? 이상이나 이하가 붙으면 요 앞에 있는 금액을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억 이하니까 딱 3억은 어디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 딱 3억이면 세부담 상한이 얼마다? 그죠? 100분의 10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전년도 100만 원하고 올해 200 나왔다. 근데 얘가 주택이다. 근데 3억 이하 주택이면 한도가 100분의 105가 돼서 105만 원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주택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자, 건축물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이면 딱 6억이면 건축물의 경우 공시가격이 딱 6억이면 세부담 상한이 얼마일까요? 딱 6억이면 자, 이거 보고 듣는 순간 또 얼른 그러니까 6억 딱 6억이니까 얘는 이하하고 얘는 초과하고 너는 이하니까 너 이렇게 하는 순간 얘는 틀린 거야. 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건축물의 경우 6억 이랬잖아요. 건축물은 그냥 뭘로 가? 100분의 150. 뭐만? 주택만 예외적으로.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 꽂혀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6억 그러면 또 금액에 꽂혀가지고 그래도 가만히 있어. 6억이니까 이하니까 여기 들어가니까 얼마고. 땡 틀린 거죠. 그래서 앞에 뭐라고요? 건축물. 그럼 건축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100분의 150. 제가 이제 실강을 하잖아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면. 이거 할 때 이제 제가 딱 6억이면 그러면 막 전부 다 막 100분의 110 그럽니다. 6억이네. 100분의 110 그래요. 그러면 땡 틀렸습니다. 건축물이죠. 그럼 다 뭐라 그래? 그래요. 아쉽다 이거죠. 그럼 뭐야? 맞출 수 있었는데 아쉽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엔 2달 있다 또 강의를 하거든요. 그럼 똑같은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또 틀려요. 그럼 그때도 뭐라 그래? 그때도 또 그래요. 맨날 아이 하다 만나는 거지. 그죠? 왜? 맨날 똑같이 틀리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당시 틀릴 당시는 틀렸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안 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잖아요. 다음에 또 틀려요. 왜? 기억을 못해. 또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복돼요. 계속해서 틀린 걸 반복하는 거죠. 그게 학습에 대해 계속 틀리는 거야. 그래서 오답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귀찮은 일 같지만 그게 공부거든요. 개인적으로. 오답노트를 왜 만들어야 되냐면 틀린 걸 또 틀려요. 계속 여러분. 정말로.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걔를 반복해서 봐서 그 실수를 줄이면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명심하셔야 돼. 그 부분을.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자꾸 틀린 것들은 딱 오답노트 만들어가지고 그걸 반복해서 보셔.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조건 합격하는 거야. 그죠? 자, 어쨌든 이게 뭐라고 한다? 세부담 상한이란다. 해서 182페이지 6번에 세부담 상한.
자,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대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징수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는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 징수세액으로 한다. 해서 주택은 오른쪽 박스 보충학습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토지 건축물은 100분의 150인데 금액에 상관없이, 그죠? 근데 주택은 3억 이하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이다 라고 돼 있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충학습 보시면 되고, 세부담 상한. 그럼 7번은 부가세 및 변기세 등이라고 돼 있죠? 저 왼쪽에 182페이지 세부담 상한에 거기 잠깐 다시 보면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 그리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지역분 및 재산세분을 구분하여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나중에 제가 이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 동영상 이제 들으시다 보면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그 부분은 이제 그런 거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거 설명 안 한 거 있죠. 이걸 꼭 질문을 하신 분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막 제가 댓글을 달라면 막 지문으로 달라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는 나왔으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개념은 아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자, 일단 우리가 재산세를 내요. 그죠? 재산세가 이렇게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도시지역분 재산세라는 게 있어요. 도시지역분. 이건 뭐냐면 다 내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갖고 계신 분 중에서 해당되는 분만 나와요. 본인이 과세 대상 해당이 됐을 때는. 그러면 나는 재산세를 내고 그게 맞춰서 또 일정세 0.14%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도시지역분 재산을 따로 또 구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또 따로 얼마가 나오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세금이 뭐라고 나와? 재산세 해가지고 토탈 얼마 이렇게 나와요. 자, 잘 보세요. 지문이 뭐라고 돼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면 얘를 세금을 따로 계산한 다음에 얘하고 얘를 합해서 이 두 개를 합해서 뭐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주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어떤 분들은 재산세 얼마 나오고 지방교육세 얼마 이렇게만 두 개만 나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에 재산세 나오고 밑에 도시지역분에서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다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해당되는 사람만. 그죠? 그럼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 세금은 따로따로 계산하겠죠. 그리고 합해서 뭐라고 그래? 재산세 이래요. 사실 우리가 그 물납 아시죠? 재산세는 물납이 되거든요. 물납. 물납이 뭐예요? 세금을 뭘로 낸 거? 부동산으로 내는 거죠. 자, 근데 이 조세총론에서 몇 년 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다음 중 물납이 가능한 조세를 고르시오. 그랬는데 이게 나왔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지문에 나왔어요. 자, 그럼 얘가 물납이 되느냐? 근데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는 재산세 물납은 재산세만 된다고 배우거든요. 근데 이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물납이 돼요. 왜? 그 조문 때문에 그래. 그 조문. 무슨 조문? 만약에 네가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면 세금을 따로 계산해서 그런 다음에 어떡한다? 이 두 개를 합해서 얘가 만약에 100이고 얘가 10만 원이다. 그럼 얘가 110만 원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합해서 얘를 뭘로?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은 따로고 부과할 때는 한꺼번에 묶어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재산세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법조문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얘를 재산세를 합해서 재산세를 한다니까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하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납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좀 황당했죠. 그런 문제는 왜? 아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조문 갖다 붙이면 뭐 한도 끝도 없죠. 그죠? 근데 뭐 그때는 이해시도 못해요. 왜? 조문에 있는 거니까. 멀리 갈 것도 없죠. 작년 2017년도 시험도 세법 한 서너 문제는 말도 안 되는 걸 냈죠. 막. 그럼 우리가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왜? 조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조문에 그 많은 조문 중에 저도 찾지 못하는 이상한 지문을 갖다가 문제를 냈으니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몇 개는. 그죠? 뭐 그런 건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지역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100분의 150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110만 원이다. 합해서 그럼 여기다가 100분의 150 이렇게 한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어쨌든 세목은 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따로 해오고 얘 따로 각각에 대해서 세부담 상한을 구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안에. 그죠? 그런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3페이지 7번. 부가세. 자, 부가세는 뭐예요? 재산세 부가세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예, 지방교육세 20% 나오죠? 자, 근데 걔도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도시지역분 재산세액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재산세 100만 원 나오고 도시지역분 10만 원 나왔잖아요. 그래서 110이 나왔잖아요. 110이. 그죠? 그럼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20% 해가지고 22만 원이 부가세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뭐 순수 재산세 있죠. 요거의 지방교육세 20%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도시지역분은 부가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제가 원래 이름이 도시지역분 재산세라고 옛날 도시계획세라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세. 요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도시지역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는 나가지만 세목 자체는 틀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부가세 붙일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다만 부가세가 붙는 거지 얘는 부가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10이 나오면 이 중에서 뭐는 제외하고 도시지역분 10만 원은 제외하고 얼마? 100만 원에 대해서만 뭐가 나온다? 지방교육세 20%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고지서에 도시지역분 포함해서 110이 나왔어요. 실제 근데 밑에 보면 지방교육세는 그럼 22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가 나와? 그냥 20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왜 그런다고요? 얘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액은 제외한다가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184페이지 2번에 병기세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병기세목. 자, 병기란 말이에요. 병기. 병기가 뭐예요? 발음 잘 변기 아니고 병기요. 병기. 나란히. 병기가 나란히 적어. 우리 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건전지 할 때 직렬, 병렬 그러잖아요.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그죠? 직렬은 이렇게 연결하는 거, 병렬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기라는 거 뭐예요? 이렇게 세금 재산세 부과하고 그 밑에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부과한다 이런 얘기지.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 병기 그럽니다. 병기. 그죠? 병기. 그 나란히 적어 고지한다.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대상이 되면 얘도 고지서를 따로 내보지 않고 어떻게 한다? 재산세 고지서 한 장에 한꺼번에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강행 규정은 아니고 재산세와 납기가 같을 때만. 그 말은 이 말은 뉘앙스가 뭐예요? 재산세나 납기가 다르면 같이 안 보낸다는 얘기죠. 내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장난입니다. 왜? 납기가 같습니다. 왜 같아? 이걸 누가 내?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안 내면 얘를 안 내. 그럼 내가 재산세를 내. 근데 그 중에 내가 해당이 되면 뭐요? 얘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지, 그러니까 건축물, 주택, 선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옛날 소방공동시설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불이 나면 소방 설비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비 사용을 돈이 유지하려면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 비용을 네가 나중에 화재가 날 위험이 높은 부동산 갖고 계신 사람한테 구간다는 얘기야. 왜? 어차피 불이 날 확률이 많으면 네가 그 소방 설비를 사용할 확률도 많으니까 그 비용을 네가 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중이용 건축물 같은 거, 다중이용 건축물.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거죠. 그죠?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기 집 아니니까 어떻게 불이 날 수도 있죠. 여관 같은 거 있잖아요. 여관 같은 거. 그죠? 여관은 방이 막 수십 개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방이 막 사람들이 막 둘씩 들어와 방으로. 근데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막 들어오잖아. 방에 둘씩 들어가잖아. 여자 남자. 그죠? 그러니까 지네 집 아니니까 둘이 싸우다 열받으면 LI 하고 막 확 질러버리면 불 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화재 위험이 높은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한테 뭐한다? 요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 내는 거니까 납기는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죠? 강행 규정은 아니고 그냥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거기 병기세목에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결국 뭐다? 재산세 나갈 때 이렇게 같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산세 고지서에 최대로 나갈 수 있는 고지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갑니다. 재산세 얼마, 그 다음에 도시지역분 얼마, 그 다음에 여기다가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얼마, 그리고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래가지고 토탈 얼마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최대는.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 한 장에 이 최대 4개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재산세 얼마, 그다음에 지방기업세 얼마 이렇게 두 개 나가는 거하고 이렇게 네 개 나오는 거고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어느 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그죠? 왜? 세금은 말했죠. 일단은 낼 때는 짜증나지만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뭐가 있으니까 내는 거예요. 아니,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고 짜증낼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누구는 내고 싶어도 못 내. 왜?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잖아. 그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재산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양도세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쨌든 논리적으로 양도 차익이 많다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남는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좋은 거지. 근데 뭐 이거 보고 세금 많이 나왔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낼 거 내야지. 그죠? 난 세금 많이 내고 싶네요. 그죠? 혼자 뭐 로또 나 혼자 1등 돼가지고 그죠? 혼자 막 30매덕 내고 싶네. 그죠? 근데 뭐라 그래? 나 세금 너무 많이 내서 1등 하기 싫어. 그냥 나 1등 됐을 때 한 20명 됐으면 좋겠어. 그럼 세금도 나눠서 내고. 그게 뭐가 좋아요? 20명 됐다 그러면 받는 건 매덕밖에 안 되는데 나 당첨금 매덕밖에 안 되는데 세금은 쫓겨내지만 그죠? 그게 뭐가 좋아요?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지. 이제 저는 이제 로또 될 때가 됐는데 안 되네. 그죠? 곧 되겠죠? 1등. 그죠? 자, 그래서 거기 184페이지 2번의 병기세목이 그런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8번의 가산금, 중가산금은 우리 총론에 나온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안 물어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조세통령 할 때 우리가 공부했던 거니까 거기서 정리하시면 그대로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고 똑같으니까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85페이지 9절에 물납 및 분납 나오죠? 여기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